레벨업이다. 안녕하세요, 어부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가셨죠? 네, 오늘은 이제 썸네일 만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영상 강의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배웠던 픽셀메이터, 네, 픽셀메이터입니다. 이 픽셀메이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썸네일 만드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으로는 채널 아트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픽셀메이터를 키면은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에 플러스 버튼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새로운 이미지 플러스 누르도록 할게요. 플러스를 누르니까 이미지 생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미지 생성 클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자화를 할 거예요. 저희는 여기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공해야 되는 사이즈는 1280의 720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화를 누를게요. 네, 누르고 나니까 사이즈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 네, 픽셀이 써 있죠. 1024768이 써 있어요. 저희는 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터치. 너비를 1280, 그 다음에 높이를 720. 네, 동영상의 기본적인 이제 HD급 화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80에 720으로 만드신 다음에 터치. 네, 이런 식으로 나왔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성이라는 걸로 정확하게 캔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캔버스라는 이미지는 저희가 여기다가 뭐 글자나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생성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은 확대, 축소 이런 캔버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나 아니면 텍스트 전부 다 이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네, 여기서 보니까 T는 텍스트, 그 다음에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그림 모양은 이미지가 되겠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 놓았는데 서태지 이미지예요. 짠. 네, 서태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이 서태지 이미지에서 저는 사람만 뗄 거예요. 뭐 사진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뭔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사진을 따로 찍어 놓는 게 좋아요. 뭐 제품 사진이 됐던 사람 사진이 됐던 간에 이런 식으로 따로 단독으로 찍어줍니다. 가능하면은 이 배경을 없애기 쉽게 하려면은 단색에서 뭔가 촬영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아무튼 서태지 사진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경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워주는 방법은 이 분 모양이죠. 네, 분 모양을 눌러줍니다. 분 모양을 눌러줬을 때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누를게요. 네, 선택을 눌렀을 때 뭐 자유, 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강의 때도 그랬지만은 자유 선택하고 색상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자유 선택을 할게요. 자유 선택해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주변을 이렇게 쭉 손으로 그려줍니다. 네, 선택이 된 게 지금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희는 지울 거는 사람이 아니라 배경이기 때문에 이 상단에 반전이라고 있죠. 네, 반전을 눌러줍니다. 네, 이게 반전을 누르고 나서는 이제 완료를 눌러줘요. 완료를 눌러야지만 정확하게 외부가 선택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가 선택됐으면은 선택된 곳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해줘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또 뜹니다. 여기서 삭제할 거죠. 그래서 삭제를 눌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제 겉에 배경이 어느 정도 지워졌어요. 조금 더 자세히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선택 취소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할게요. 우선 상단에 있는 선택 취소. 네,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다시 한번 분 모양을 누르고, 네, 분 모양 누르고, 그다음에 선택. 이번에는 색상 선택으로 할게요. 색상 선택. 그다음에 이 회색 부분을 이 손으로 터치를 해주고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네, 지워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죠. 선택되는 거죠. 네,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원하는 만큼 지워지는 게 선택되는 게 확인되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놔둬요. 놔두게 되면은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다시 완료, 그 다음에 선택된 지역을 한번 터치를 해주면은 메뉴가 뜨겠죠. 여기서 삭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잘 됐고 삭제도 잘 됐으면은 선택 취소를 눌러줍니다. 이제 서태지 사진만 잘 잘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잘 안 지워진 데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분 모양을 누른 다음에 페인트 및 지우기가 있죠. 여기 지우기 누른 다음에 상단에 지우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지워지면은 뭐 제대로 잘 안 선택된 곳이 있었다면은 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실행 취소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우개 하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그럼 사람을 옆으로 구석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미지를 또 하나 넣을 건데 이번에는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번에 다시 이제 플러스 버튼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서 제가 또 이미지를 해운대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 놨어요. 해운대 사진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 캔버스 사이즈에 맞도록 이렇게 쭉 눌러줄게요. 쭉 넣어서 크게 딱 넣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한 거는 서태지가 이 해변가 사진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레이어, 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레이어가 나와요. 레이어라는 거는 위아래 관계예요. 지금 제일 위에는 이 해운대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서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대 사진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위치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썸네일에서 우측 하단은 아무것도 안 넣으셔야 돼요. 전에 얘기했듯이 썸네일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항상 시간 표시가 나와요. 이거는 몇 분 몇 초짜리 영상이다, 혹은 1시간이 넘으면은 더 길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를 쓴다고 하면은 그 시간 표시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 뭐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고서 이제 그 자극을 받고서 들어오실 텐데 그 시간 표시 때문에 못 본다면은 못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는 항상 아무것도 안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텍스트 넣는 방법은 똑같이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T자 모양, T자 모양은 텍스트죠. 텍스트는 뭐 다양하게 그 굵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여기 기본적인 폰트를 쓸 게 아니라 각자 원하는 폰트를 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텍스트를 넣었어요. 텍스트를 넣었는데 왼쪽에 레이어를 보니까 또 서태지보다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서태지 뒤로 가면 또 안 보이게 돼요. 저희는 텍스트는 항상 제일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위로 가게끔 옆에 왼쪽에 레이어 텍스트를 쭉 누르고 있다가 위로 쭉 올려줍니다. 이제 텍스트가 서태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한번 글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서태지, 서태지가 떴다로 할게요. 이렇게 서태지가 떴다라는 글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 원하는 위치에다 좀 맞춰 놓고선 얘를 키우면 되겠죠. 그 전에 얘 폰트랑 글자 사이즈부터 한번 조정을 해보죠. 우선 이 폰트를 선택을 한번 한 상태에서 다시 위에 있는 분 모양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분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에서 사이즈가 바로 나오죠. 그 사이즈를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를 이만큼 크게 키웠고요. 그 다음에 서체도 바꿔보죠. 폰트 서체를 쭉 누르고서 이제 어떤 폰트로 해볼까 라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폰트들이 이제 설치하시는 법을 아니까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지금 어비 스위치를 다운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비 스위치를 켜줘요. 이렇게 되니까 서태지가 떴다라는 글자가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글자를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할 건데요. 우측 하단에는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 볼 때는 떴다해서 다자가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얘 글자를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은 글자 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두 줄로 만들던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신의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같은 경우는 쓰는 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제목을 하나 쓰는 거, 그 다음에 메인 제목 플러스 서브 제목. 서브 제목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꾸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 제목은 서태지가 떴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제목은 왜 떴을까? 라는 거를 텍스트를 여기다 또 써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제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부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서태지가 떴다 부분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분 모양을 누르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꾸미는 거는 위에 텍스트 옆에 있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눌러주시고요. 자획은 글자 테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 반사는 이 글자가 땅에서 반사되는 모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테두리를 줄게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 색깔을 흰색으로 줘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흰색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2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두께도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쭉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서태지가 떴다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얘를 이제 썸네일로 이용해야 되니까 파일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이 마크 얘를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 복사하기, 사진의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사진의 복사하기를 하게 되면은 사진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 앱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 업로드를 하고 나서 영상 업로드의 썸네일을 바꿀 때는 이 이미지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썸네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드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상단 왼쪽에 이미지 쭉 누르면은 다시 제일 첫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썸네일마다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고 하는 게 약간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썸네일은 통일성이 있어야지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서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꾹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상단에 이제 파란색 바가 바뀌었을 텐데요. 상단 바에서 플러스 네모가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주면은 만들었던 썸네일이 카피가 됩니다. 새롭게 카피가 됐기 때문에 얘를 눌러가지고서 뭐 텍스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고서 새로운 썸네일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채널 아트를 만들어야겠죠. 채널 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할게요. 이미지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자화. 사용자를 눌러주시고요. 밑에 이제 폰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전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60을 적어주시고 높이는 144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서 우측 상단에 생성을 눌러주세요. 생성을 띵 누르면은 캔버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 이미지는 채널 아트는 뭐 스마트 TV라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
한마디로 데스크탑이라든지 아이패드, 뭐 이런 태블릿류 혹은 스마트폰에서도 다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요. 근데 사이즈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적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겠죠. 대신 공통적으로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만큼은 꼭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영역을 넘어가면은 뭐 스마트폰에서 안 보이던가 아니면은 태블릿 PC에서는 안 보이는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안정적인 영역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텍스트 옆에 이렇게 도형이 있었죠. 네, 도형 하나를 클릭해 줄게요. 도형 하나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캔버스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이제 안전한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네모를 잡고서 상단에 분 모양을 눌러줍니다. 네, 분 모양을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뜬 거에서 창 뜬 거에서 정렬을 눌러줍니다. 네, 정렬. 여기 보면 크기라고 써있죠. 네, 크기를 눌러줄게요. 네, 크기의 사이즈는 네, 1, 5, 4, 6. 그 다음에 높이는 423입니다. 네, 이 사이즈는 이제 이 사이즈 안에서만 뭔가 그림을 넣든 아니면은 글자를 넣는 영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역도 이 전체 캔버스에서 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 가운데를 어떻게 잡냐?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네, 화면에서 노란색 바가 보이죠? 지금 중간에 있다란 뜻이에요. 위아래도 움직이다 보면은 네, 노란색이 십자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위에다가 이제 글자든 이미지를 넣으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레이어를 일단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쭉 당겨줄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줬습니다. 여기다 다시 이제 플러스. 이번엔 텍스트를 넣죠. 텍스트 쭉 넣어가지고 글자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비 폰트. 네, 제 채널은 어비 폰트로 이제 쓰도록 할게요. 이 글자체도 역시 바꾸기 위해서 분 모양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체를 또 바꾸도록 하죠. 서체 바꾸기는 텍스트 영역에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서체는 아까 했던 어비 스위치로 할게요. 실제로 제 어비 채널은 어비 스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어비 스윗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색깔은 저는 그냥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도 좀 키워보죠. 글자 크기를 키우는데 네, 이 파란색 영역을 넘어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영역에 맞춰서 뭐 여러분들이 문구를 쓰고 싶다면은 문구를 길게 쓰더라도 절대 이 파란색 영역을 위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아래든 넘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쓸 게 뭐냐면은 좌측 아랫부분은 또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는 동그라미가 나와요. 동그라미 이제 채널 아이콘이 나오기 때문에 채널 아이콘에 겹쳐가지고서 글자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또 글자나 뭔가 이미지를 넣을 거면은 우측에다가 몰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미지도 하나 넣어볼게요. 네, 플러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또 골라보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뭘로 할까요? 이런 이미지로 한번 넣도록 할게요. 근데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쭉 키운다. 그래서 이제 풀로 전체를 채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얘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왼쪽에서 레이어를 잡고서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보면은 지금 파란색 영역 여기만 보이게 되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는 여기까지 보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파란색 영역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란색 영역을 지우진 마시고요. 왼쪽에 파란색 영역을 잡고서 제일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게 되면은 지금 표시는 잡혀 있는데 안 보이죠? 네, 이 이미지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태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선택된 영역 그 부분만 잘 보이게 되겠죠. 네, 저장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네, 이 물음표 왼쪽에 있는 거 터치를 하시고 사진에 복사하기 누르시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진 앱을 보니까 네, 굉장히 큰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큰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이 가운데만 모바일이나 PC에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영역은 사실상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혹시 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여기서 또 안 되시는 게 있다면은 네,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